자, 그리고 제가 시장경제도 가르쳐야 되는지 몰랐는데 시장경제도 가르쳐야 되니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여자 농구 선수들 연봉이 왜 높은 것 같아요? 첫째, 대전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현금 부자들이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금 부자들이 하는데 어느 데서 이 정도까지 돈 쓴다는데 우리는 그만큼 안 써. 그러면 자금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리그가 무슨 국제대회 연습이냐, 선수를 키우려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데, 예,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육성 지원 투자 정책이에요, 그냥.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프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전두환이 3S 정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법령상 사기업이 구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청라 동구장 건설에도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대형 체육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지을 수 있다는 법규가 있다. 그리고 사기업한테 이런 건축 허가를 잘 안 내줘요. 그래서 구장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장을 쓰는 데만 돈을 엄청 들이고, 구장이 자기 거면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요. 남자 농구는 프로 출범하면서 금융권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여자 농구는 어쩌다 보니까 금융만 남아버렸어요. 신세계하고 삼성생명 빼고. 근데 삼성생명도 보험사니까 금융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정작 관리는 제일기업에서 하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삼성생명은 되게 오래된 터줏대감이니까. 근데 반면에 신세계는 프로 출범할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 출범 전 전신의 태평양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 하나은행도 전신의 역사를 부정했지만, 굳이 뭐 사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때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하나은행은 외환은행하고 합병을 했어요. 근데 농구 대잔치 시절에 외환은행 팀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은행은 그 외환은행을 전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경제 얘기 다시 하면, 선수들의 몸값이 높게 책정되고 있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기 때문이에요.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일본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주전 뛰고 한 해 뛰어봐야 1억도 못 벌어요. 근데 왜 올까요? 일본에서 입지가 불안하니까. 뭐 나가타보에 같은 경우 자기는 잘할 수 있는데 팀에 국대 주전이 있네. 아이고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농구는 하고 싶어, 주전 뛰고 싶어. 그런 경우가 KBL의 제임스 싱글턴 같은 선수가 NBA에서 계약을 제시를 했는데, NBA에서는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농구하고 싶지 벤치에 앉아 있는 거 싫어. 중국이든 어디든 갈래. 그러고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프로까지 왔던 선수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근데 우리나라 농구 자체를 그렇게 좋아서 시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박혜진, 김지영, 끝인 것 같은데요. 한 명 더 꼽으면 김단비. 김단비 고등학교 때 소풍 가봤는데 막상 소풍 가니까 농구가 하고 싶더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학교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일본처럼 농구를 쉽게 접근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목숨 걸고 시작하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경제 여기 계속해서 수요하고 공급 얘기를 했는데, 그 값에 났는데도 팔리면 그게 가격이 돼요. 근데 안 팔리면 깎이고, 너무 잘 팔린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신지현 선수 수비리 친구라서 미안한데, 신지현 선수가 총액 4억은커녕 저는 2억이라도 저 같으면 계약 안 해요. 스타성은 있죠. 차라리 최혜슬 같은 쏠쏠한 선수 하나 놓고 심성현 같은 선수로 스타성은 채울래요. 신지현이 자기가 에이스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중심이 잡혔는데, 당장 에이스가 아니게 되니까 너를 뛰고 있을 때도 없을 때 더 잘 된다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신지현은 양인영이랑 동기화돼서 떨어지면 못할 거다라는 분도 하시는데, 상당하게 그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 둘이서 다 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지현이 왜 최고액을 받게 됐냐? 그나마 신지현 빠지면 경기가 안 될 정도로 선수층이 얇았어요. 근데 다른 팀에서 안 놔줘. 영입할 선수가 없어. 그러면 목숨 걸고 신지현을 잡아야 돼. 이적 못하게 신지현한테 최고액 배팅을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지현이 그 가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상당하기 전에 이주연이나 유승희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상 신지현 팬들한테 물어봐도 그 자리에 이주연이나 유승희 오면 어떨 것 같아? 물론 그 다음에 부상당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랬더니 바로 그래도 신지가 있어야지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이 두 선수는 신지현 연봉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FA 돼가지고 동시에 FA였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 둘이 갑자기 저는 그 반만 받고 뛸게요. 두 명의 쓸만한 선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같은 값으로. 그럼 신지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 정도로 낮출게요. 한 1억 5천, 2억 받을게요. 셋 다 1억 5천 불렀어. 그러면 셋 다 계약할 수도 있겠고, 그 중에 필요한 선수 둘을 뽑을 수 있겠죠. FA를 못 잡은 팀이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1억 5천을 불렀던 선수들을 갑자기 2억 부르고 이러진 않아요. 그럼 너 1억 5천에 계약하려고 했었으니까 우리 딱 네 자리가 비는데 한 1억 2천밖에 안 된다. 그래도 올래? 그럼 FA 미화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 갈게요. 그러잖아요.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가 가격이 돼요. 양인영, 진한이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이번에 사인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양인영, 진아는 최고액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한 선수가 맞다고 봐요. 국가대표에서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지금 홍유순이 되게 잘해줘서 좋은데 홍유순은 좀 의외성이 있었고 타니무라리카는 외국인 선수고 빼면 배혜윤 제외하면은 그만한 그 버금가는 센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잡으려면 최고액을 베팅을 해야죠. 다른 팀도 그 돈 내고라도 못 써서 안달 건데 그럼 가격이 돼요. 그게 만약에 홍유순도 되게 잘한다고 쳐봐요. 뭐 박지수도 만약에 돌았다고 해봐요. 이 둘이 더 잘한다고 해봐요. 배혜윤도 아직도 남아서 더 잘한다. 뭐 송유나 박성진까지 다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홍유순, 송유나 박성진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이 비슷하면 앞으로 몇 년 데리고 있을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지난 양윤영에 대한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럼 이 두 선수는 더 농구를 하고 싶다면 3억이 아니라 2억 5천에 사인할게요. 2억에 사인할게요. 그럼 2억 5천이 가격이 돼요. 안해지가 3억 받는다고 많이 받는다? 많이 받긴 하죠.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안해지에 접근하는 포인트 가드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3억은 부른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 깎인 걸 보면 이 생각이 들어요. 너 FA지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이번에 좀 챙겨줄게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구단 입장에서 다 따져봤더니 그래도 이런 가드 어디서 못 데려온다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최고의 베테랑에서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깎든지 어쩌든지. 그래서 안해지가 3억이 가격이 된 거예요. 그 외국 선수 와가지고 외국 선수는 셀러리 캡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온다고 해서 이 선수들 가격 변동에 의미가 있냐? 없어요. 왜? 어차피 외국인 선수 한두 명 동그려 놓고 걔네 농구 다 시킬 거 아니기 때문에 국내 선수 풀이 받쳐줘야지. 농구는 5명이 뛰는 건데 이 중에 적어도 3개의 매치업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 선수 수준이 받쳐줘야지 경기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럼 주전들만 다 뛰어요? BNK 나중에 가니까 점점 지치는 거 안 보여요? 그 백업들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국 선수를 2자리를 한다고 쳐도 그 사람도 그 상대로 외국이라면 아시아컷 1명 채운다고 해도 3자리는 국내 선수들이 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중에 한둘은 매치업을 이겨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들이 다 뛰면 뭐 경기 게임 체인저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면 6맨, 7맨까지 5명은 적어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리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선수들이 가격을 깎게 만들려면 신인들이 훨씬 잘하네. 그 돈 주고 예술 바에 신인한테 올인하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첫 번째 FA를 맞이하지 못한 5에서 7년차 이하 선수들. 김소담이 7천만 원에 재계약했어요. 근데 거기 송윤아가 있네? 얼마 재계약할까요? 근데 송윤아가 없다면요. 그럼 김소담이 또 박지수도 없으니까 1억 불러도 1억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아유, 뛸 선수가 없는데 뭐 어떡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체험에 되지 필요가 없지 않겠냐? 강희슬 있는데 강희슬 혼자 다 시킬 것도 아니고 허연도 했어요. 근데 김민정이 계속 부상으로 빠졌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얻어 걸리면 나머지 4개 매치업을 이기는데 한 명이 미쳐가지고 그 한 명한테 다 털려가지고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개 매치업에 6맨, 7맨까지는 안 적용해야 된다고요. 근데 외국인 선수 갖다 놓으면 뭘 배워 바로? 의존을 배워요. KBL에서는 옛날에 되게 문제가 됐던 게 익명을 요구한 어떤 선수가 안 풀릴 때는 외국인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된다. 그럼 이러던 선수들이 나중에 가서 몰아주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정체가 쌓인다고요. 자, 이제 외국인 선수 없어. 우리끼리 다 주자냐. 의존? 그런 거 없어. 이 기간에 박신자컵하고 퓨처스를 제대로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정체된 상태 그대로 갔던 거예요, 그냥. 근데 전에 퓨처스에서 키워왔던 선수들 지난 양인영이 나타나니까 허연도 나타나고 이해란도 나타나니까 처음에 올랐네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거 외국인 선수들 찬성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이거. 근데 그 다음 정체됐던 이유? 퓨처스랑 박신자컵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학교 문제를 그대로 뒀으니까. 근데 되게 운 좋아서 지금 신인들 퀄이 되게 좋아요. 그럼 이 신인들을 되게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구가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를 재도입하려는 거. 그리고 제가 댓글 읽기로 보여드렸지만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거짓말을 일삼고 우리나라 농구가 발전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뜻으로 가야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지금 있는 선수들한테 드래프트 도전하게 만들어주고 그건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선수들은 그냥 프로로 오질 않아요. 일단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학생 선수 수를 높이고 저는 비디아크 팀처럼 아예 더 창설을 하는 건 반대예요. 왜? 이미 공급이 딸리는데 수요만 늘려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풀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아예 망했어요, 진짜. 팜이 완전 망했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일단 여기를 살려부터 가야 돼요.
살리고 가야 되는 거지. 남자 농구처럼 뭐 연습도 못하고 뭐 대학에서 더 배우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텍스트를 볼 때는 그 텍스트의 배경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채널 와서 댓글 달고 있으니까 제가 저한테 되게 동조하는 분들한테도 얘기 듣다 보면 억장이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아요. 와, 내가 저렇게밖에 말을 못했나고. 그 사람도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고 그냥 근거 없이 자기가 했던 생각이랑 비슷하니까. 자기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면서. 이런 걸 보면 저 더 억장이 무너져요. 양인영, 진아, 김정은 공절 대체 왜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일단 시간이 모자라서 그 얘기는 좀 다음으로 넘길게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